안녕하세요. 욱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드라이브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이제 반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말았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드라이브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 탁구를 좀 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일반인들이 드라이브를 구사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저는 이제 그 이유를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처음엔 몰랐지만 드라이브를 왜 일반인들이 구사하기가 쉽지가 않을까? 물론 드라이브가 어려운 것도 있겠죠. 근데 제가 겪어본 바로는 드라이브는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드라이브를 잘 이해하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 이론을 이해하게 되면은 그다지 드라이브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습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자, 이 동영상을 이제 보시고 해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드라이브를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뭘 이해해야 되느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이런 부분들은 어떤 동영상에도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거의 다 찾아봤고요. 또 레슨도 받아봤고. 자, 그런 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자, 이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아시게 됩니다. 자, 드라이브는 우선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될 게, 자, 우리가 공이 이렇게 이제 만약에 상대가 내 쪽으로 날려보낸 공을 내가 이렇게 이 각도로 탁구채로 이거를 이렇게 치게 되면 이쪽으로 마주치게 되면,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라켓의 각도예요. 자, 공의 진행 방향과 이 라켓의 이 면의 방향은 수직입니다, 지금. 라켓은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그 이동 방향에 대해서 이 라켓의 각도는 수직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맞았을 때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맞았을 때는 이 공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라켓이 움직였던 방향의 연장선상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이렇게 이 방향입니다. 연장선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사실은 탁구 용어로는 스매시 한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스매시 한다 그래서 이렇게 때리게 되면, 강하게 때리게 되면 얘가 강하게 이렇게 반발해서 나가겠죠. 그때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게 여기서 일어나는 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무의식 중에 그냥 넘겨버리는데 이거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맞았을 때 얘가 수축하고 얘가 이제 속으로 움푹 패이고 얘는 약간 이렇게 찌그러지고 그때 어느 타임부터는 얘네들이 서로 반발하는 타이밍이 생긴다 이겁니다. 사실은 이론적으로 그 반발 타이밍을 우리가 잘 맞춰서 힘을 받쳐줘야 이 공이 강하게 튀어나간다 이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간혹 보시겠지만 초보자들이 굉장히 모션을 강하게 휘두르지만 공은 그다지 강하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실 거예요. 물론 부정확하기도 하지만 잘 맞은 경우도 사실은 몸을 강하게 이렇게 막 엄청 힘을 써서 휘두른 거에 비해서는 공은 그다지 강하지 않은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에 비해서 선수 정도 되는 분들이 공을 강하게 치게 되면 공이 상당히 강하게 반발해서 튀어나갑니다. 굉장히 강해져. 여러분들 좀 탁구를 좀 많이 오랫동안 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탁구공은 가볍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힘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 이 반발의 타이밍을 잘 잡아내면 이거는 우리가 너무 순간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에서 야 내가 그걸 잡아야겠다 그 타이밍을 맞춰야 이런 식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그리고 나서 연습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잠재의식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능력이 그거를 자꾸 그런 쪽으로 해낼 수 있게 만들어 갑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르쳐보고 저도 해보고 저도 실제로 해보고 실제로 그렇다는 걸 저는 알고 있고요. 여러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안 하고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해를 안 하고 이걸 계속 10년 동안 휘둘러서 공을 맞춰보잖아요. 늡니다, 실력이. 느는데, 이걸 이해하고서 잊어버리고, 10년 동안 연습을 했을 때 그 차이가 많이 나더라.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사실. 그래서 실제로는 사실은 탁구는 공이 너무 가벼운 관계로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 작은 동작 혹은 그다지 강하지 않은 동작으로 공을 때린다 하더라도 그 타이밍을
잘 맞춰내면 그 타이밍을 맞춰낸다는 것은 결국 기술, 요령, 우선은 이해를 해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다지 크지 않은 동작, 강하지 않은 동작으로도 공을 상당히 강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드라이브로 돌아가서 자 드라이브를 이해하실 때 뭐가 중요하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드라이브를 이 자세로 이해하시는 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자 드라이브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이 라켓이 수직으로 진행했을 때 공의 진행 방향이 당연히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쉬우니까요. 근데 보십시오. 자 이제 제가 이 채를 보세요. 드라이브라는 건 사실은 저는 이제 뭐 설명을 해볼게요. 채를 수직에서 약간 이렇게 기울입니다. 네, 요 정도 기울였다고 칩시다. 요 정도 기울여서 약간만 기울인 거죠. 자, 이때 채의 진행 방향은 아까랑 똑같아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기울였으니까 이렇게 간다가 아닙니다.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드라이브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는 게 드라이브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드라이브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좀 잘못 이해되는 거죠. 자, 그럼 드라이브는 이렇게 이 채가 기울여진 상태에서 아까처럼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이 공의 진행 방향이 이 채가 이렇게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갈 것이냐? 아닙니다. 이때 이렇게 기울어져서 이렇게 진행했다면 공의 진행 방향은 아까랑 똑같아요. 이 채의 진행 방향의 연장선상 위에 있어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좀 어렵죠. 자, 좀 더 어렵게. 자, 많이 기울여 봅시다. 요 정도. 자, 요 정도 기울였을 때도, 자, 이렇게 진행했다면,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이 공의 진행 방향은 채가 이렇게 기울어졌으므로 이렇게 갈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진행했으면 이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진행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라바라는 그 고무 재질이 이 채에는 우리 지금 탁구를 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채에는 라바라는 재질이 붙어 있습니다. 이 재질의 특징은 굉장히 마찰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네, 마찰력이 미끄러우면 마찰력이 약한 거죠. 자, 이건 굉장히 끈끈하고 여기에 잘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사실 이 공이 이 채가 기울어져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이 마찰력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이 표면이 얼음처럼 굉장히 미끄러운 재질로 돼 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가게 될 거예요. 여기서 맞는 순간 이렇게 갑니다. 근데 마찰력 때문에 얘가 끌리면서 진행 방향이 이 채의 진행 방향을 유지하게 된다 이거예요. 자, 이거를 더 기울이게 되면 사실은 선수들은 굉장히 한 이 정도 각도로 기울여서 이 공을 치게 됩니다. 자, 이게 드라이브라는 거예요. 선수들이 하는 드라이브. 자, 이렇게 치게 되는데, 이때 공이 맞는 부위는 요 부위가 되겠죠. 요 부위가, 여기가 아니고. 자, 수직으로 올 때는 이 부위에 맞겠죠. 이게 기울어졌을 땐 요 부위에 맞을 거고, 더 많이 기울어지면 요 부위에 맞을 거예요. 여기에 맞게 된다는 거예요. 공의 이 부위. 근데 이 부위에 맞게 되면 사실은 마찰력이 꽤 강한 상태에서도 이게 많이 기울어져서 맞으면 이렇게 될 때가 많아요. 그 우리 당구를 칠 때 용어 중에 삑살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삑살인데 드라이브를 치다 보면은 선수들도 가끔 실수를 할 때가 있죠. 이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맞게 되면 어찌됐건 많이 기울인 상태에서도 이게 맞으면서 진행 방향은 이체 연장선상 그대로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마찰력 때문에. 근데 그게 요령이죠.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많이 기울여서 쳐도 얘가 삑사리가 안 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드라이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걸 강조드리냐면 제가 10년 동안 경험해본 결과 이걸 이해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탁구 최강국은 중국으로 되어 있죠. 실제로 그래요. 명실공히 중국이 탁구 최강국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봅시다. 중국 선수들 혹은 중국 선수들을 지도하는 지도부에서 이걸 알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동영상 같은 걸 드라이브 강의하는 동영상을 보면 맨 폼만 갖고 폼은 상관이 없어요. 물론 선수들 폼이 자 이렇게
비껴서 맞출 때, 강하게 맞출 때 이렇게 허리를 써서 여기 뭐 코어 근육을 써서 이렇게 그렇게 코어 근육까지 써서 강하게 맞출 수 있는 건 연습에 의해서 선수들이 그렇게 해서 드라이브를 거는 건데, 그거는 드라이브의 원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드라이브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사실 이렇게 살살 쳐도 드라이브가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이걸 이해하고 나면 드라이브를 할 때 연습 기간이 굉장히 짧아진다. 6개월만 아마 이해하고 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뭐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대로만 해야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해하고 그냥 잊어먹고 드라이브 해보자 하고 연습을 하게 되면 6개월이면 충분히 됩니다. 제가 6개월이면 충분히 잡아드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달이면 돼요. 그런데 만약 이거를 모르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 탁구를 좀 쳐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탁구 10년 친 분들 중에서도 드라이브 못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선수분들이 은퇴해서 코치를 하는데 드라이브를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이걸 모르니까 드라이브를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수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선수들은 플레이를 잘해요. 그러니까 선수죠. 자기는 드라이브를 잘한다 이 말입니다. 선수가 드라이브를 못하는 남자 선수들 중에, 요즘에 현역 선수들 중에 드라이브를 못하는 남자 선수는 없을 거예요. 요즘엔 여자 선수들도 드라이브를 다 잘해요. 예전에는 여자 선수들 드라이브 잘 못했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무튼 지금은 선수들은 드라이브를 잘합니다. 플레이를 잘하죠. 그렇지만 드라이브의 원리,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원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걸 보고 이해하면 선수들이 알게 되겠죠. 그럼 가르쳐 줄 수 있겠죠. 자, 선수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가르쳐 줄 수, 못 가르쳐 줘. 자기들이 하는 걸 보여줄 수는 있죠. 자기들이 한 걸 보여주고 이런 폼으로 해라, 이거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드라이브를 배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도 한 10년 이상 잘하면 젊은 사람들은 배워요. 자, 그렇게 배워지는데, 만약에 이 방식으로 드라이브를 배우는데 3년이 걸렸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걸 이해하고 나면 한 달이면 됩니다. 제가 거짓말 치는 거 아닙니다. 네,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드라이브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라이브가 왜 유용한가?